뉴스에서 종종 GDP 증가율이 상승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됐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경제 성장이 반드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까요? 경제 성장이 삶의 질과 관련 없거나 경제가 성장했지만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GDP 같은 기존 평가 지표는 국민 삶의 질과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올까요? GDP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대공황 이후 고안된 지표입니다. 경제 대공황을 겪으며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살피고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선 정확한 기준을 가진 통계 지표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사회 전체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종합지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경제학자 사이먼 쿠츠네츠는 국민계정 지표의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개인과 기업, 정부의 생산 활동을 더해 나라의 경제 규모를 재는 것이 중점인데요. 따라서 당시 고안된 GDP는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산성만 중시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 나라의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다면 어떨까요?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니 제품 생산량이 늘어나고 GDP도 당연히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염물질, 미세먼지, 탄소 배출량도 늘어나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GDP는 환경오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포괄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또한 GDP는 화폐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만을 측정 대상으로 삼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가사노동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산출물은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새로운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GPI입니다. GPI는 Genuine Progress Indicator의 약자로 참진보지수라고 불리는데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진보재정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세계 약 20개국에서 각국 상황에 맞춰 활용되고 있죠. GDP만을 경제나 사회 발전의 척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1968년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은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뺀 나머지를 측정한다고 비판했죠. GDP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GPI 이외에도 인간개발지수, 국민행복지수, 지구행복지수, 더 나은 삶 지수 등의 경제지표가 GDP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GPI와 다른 대안적 지표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GDP와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시장 가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GPI는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의 구체적인 지표들을 가시적인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데요. 이때 더하는 값은 가치이고 차감하는 값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GPI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활동인 가사노동, 육아, 자원봉사 등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항목으로 포함시킵니다. 반면 사회에 손실을 불러오는 환경오염, 소득 불평등, 의료비 등의 부정적 요인을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GDP는 모든 소비 지출은 복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다만 소득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낮게 조정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GPI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방어 지출은 성장에서 차감합니다. 안전유지 비용, 통근비 등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같은 요소라도 GDP와 GPI의 계산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GDP의 경우 범죄 증가로 인해 교도소 설립과 경찰 증원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입을 얻게 된다면 이를 경제적 이득으로 포함합니다. GPI가 범죄 증가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손실로 계산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역시 GPI의 국내 특성을 반영한 참성장지표를 최근 개발했습니다. 참성장지표는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공동체, 인적 자본,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화에 반영한 지표인데요. GDP는 1997년 783조 원에서 2020년 1831조 원으로 133% 증가한 반면 참성장지표는 같은 기간 620조 원에서 1277조 원으로 105% 증가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GDP 대비 적은 수치로 증가한 것인데요. GDP 성장률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국민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GPI의 계산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반영한 개인 소비 수준과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장 외 서비스 활동을 더한 후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로 인해 생긴 비용, 그리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늘어난 자본과 국제무역에서 생긴 균형을 더해주면 됩니다. 1930년대 경기 침체와 전쟁을 겪으면서 생산을 강조하던 시대에 탄생한 지표가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대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 만큼 그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